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표기 얘기한 다음에 내용 분석 이렇게 슉슉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1장, 2장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장, 2장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끝부분을 잠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뭐뭐 이신이, 뭐뭐 하시니, 신이로 끝나죠. 우리가 문장에서 끝부분을 완결을 하는 걸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종결어미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럼 2장도 2장끼리만 한번 보도록 하자. 여름 하나니, 발 아래 가나니, 나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125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5장을 보면 신이 뭐 이다 이까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어때요? 달라. 뭐가 달라? 종결어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1, 2장과 125장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2장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장에 불이 깊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깊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깊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쓸 거야? 오늘날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지? 깊은이라고 적어야 되지? 오늘날은 이런데 지금은 이게 이어져가지고 요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적기라고 얘기하지? 이어적기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그 옆에 바람에 이렇게 해야지만 윈드라고 하는 느낌이 더 살 텐데 이때는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바람에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어적기죠. 거기다 이어적기 체크를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물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거기 물은은 보시면 자, 물은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은인데 물은이라고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것도 이어적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이 가물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물이 가물었다? 이 가물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걸 명사로 바꾸면 가뭄이잖아요. 가뭄. 근데 예전엔 그냥 가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적고 있어요? 가무레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것도 무슨 적기다? 이어적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어적기 표기는 여러분하고 다 해줬고요. 자, 지금 조금 어려운 걸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이어적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더 어려운 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명사가 뭐냐? 명사라고 하는 거는, 왜 안 주어지냐? 신기하네. 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명사, 대명사, 주사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어떤 걸로 쓸 수가 있냐면 문장에서 주어로도 쓸 수도 있고 목적어로도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서술어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어서 문장의 몸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체언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얘네하고 잘 붙어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얘의 문장에서의 관계를 결정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관계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주려 할 텐데요. 이 예문이 약간 요상합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요상한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는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거슬리지 않아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이 사과을 좋아해. 자, 국어왕과 수박을 좋아해. 뭔가 굉장히 거슬리죠? 어떤 부분 때문에 거슬리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명사를 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좀 더 큰 카테고리에다가 묶으면 체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체언에 붙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사가 잠깐 볼게. 이하고 가가 있어. 근데 여기는 을하고 을이 있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주격조사라고 하고 이거를 목적격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문장에서의 관계를 얘가 결정해 주는 건데 얘가 주어래요 라고 하는 자격을 주어준 걸 주격조사라고 얘가
목적어래요. 이 서술어의 대상이래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목적격 조사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격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뭐가 거슬려? 이거 어떻게 바꿔줄 거야? 네, 가, 사과, 르, 국어, 왕, 이, 수박, 을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좀 더 낫죠?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이하고 가가 형태는 다른데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니? 기능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기능은 똑같아. 그런데 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다른 형태를 하냐면 여기 앞에 오는 애가 있잖아.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오는 애가 뭐야? 자음으로 끝나면 뭐가 오는 거야? 이가 오는 거란 말이야. 즉 앞에 오는 명사하고 결합할 때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가진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운이라고 하는데 음운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둘 중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날은 조사에서 주로 음운론적 이형태가 나와요. 조사에서. 자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조사가 아닌 체언에서도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었어. 자 이 부분도 여러분하고 한번 설명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체언을 보시면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이거 영어 tree 이거 지금 뭐라고 바꿀 수 있죠?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나무. 근데 예전에는 나무라고 안 적고 요렇게 적었어요. 남그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어. 얘들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됐어요.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됐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난 오늘 이거 쓰고 싶어 이거 쓰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쓰고 싶어 이거 쓰는 게 아니고 뒤에 오는 조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선택됐어요. 지금은 바뀌었지. 앞에 있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다른 게 오지만 지금은 뒤에 있는 조사에 따라서 지네들이 체언이 결정이 됐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체언에서도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었는데 얘는 무슨 조사랑 만나냐면 얘는 모음 조사가 올 때 선택이 됩니다. 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 선택이 돼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조금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보자.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어떻게 읽지? 임환영이라고 이렇게 읽죠. 여러분 이렇게 임환영이라고 읽는데 실제로 이것도 좀 거슬리죠. 여기에다가 이응을 넣어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초성이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나 허전하니까 그냥 이응을 갖다 넣은 건데 여기에 있는 이응하고 여기에 있는 이응하고 완전 달라요. 얘는 사실은 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는 모음으로 시작돼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얘는 하는 이 발음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지금 이렇게 내가 조사가 있다고 해보자. 은이라고 하는 조사고요. 요거는 도라고 하는 조사예요. 자, 이거는 뭐로 시작되는 조사일까? 네,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예요. 초성이 이응이 왔는데 얘는 음가가 없으니까. 얘는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예요. 그럼 여기에는 나 뭐가 와야 될까? 남 그가 와야 될까? 얘는 남 그가 와야 되고 얘가 나 뭐가 와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불이 깊은 남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뭐라고 여러분들 적냐면 이거는 당대에 체언에서도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었다는 증거야. 당대에는 체언에서도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같이 볼게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님이 있세. 곧 좋고 여름하나니. 여러분들 곧. 자, 여기 지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종성 표기 얘기할 때 8종성, 7종성 표기가 있었어. 밑받침에 제약이 있었어요. 그냥 가느다란 문방사후, 가녀린 문방사후 얘네들만 적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놓은 거야. 근데 지읒자는 거기에 속하지가 않죠. 거기에 바깥에 있는 애잖아.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얘는 무슨 표기라는 얘기야. 8종성, 7종성으로 제약을 했을 때의 표기가 아니고 모든 자음이 밑받침에 쓸 수 있었던 표기. 그걸 무슨 표기라고 얘기하지? 종성, 부형, 초성 표기라고 하는 특징.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교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코. 자, 교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지워지네, 이거? 뭐 때문에 안 지워지지? 자, 교코를 잠깐 볼게요. 교코가 지오코. 자, 교코가
조커가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기역과 니은은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이 기역은 뭐죠? 국의 음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니까 뭐가 되죠? 단모음 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귿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디귿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그냥 적어 볼 텐데 이걸 제음소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왜 제음소화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얘도 자음이니까 음운이에요. 음운인데 여러분들 얘는 사실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되려면 히읗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얘의 요소가 되고 얘도 얘의 요소가 돼요. 음운의 요소라고 해서 이런 걸 음소라고 하는데 히읗과 기역은 키읔의 음소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음소로 다시 나눠준다라고 해서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제음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표기는 이 제음소화 표기까지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술어가 있어요. 서술어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애를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다, 열다, 덥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바로 붙여가지고 명사로 바꿔준다 해서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물을 얼려가지고 만드는 물체를 뭐라고 하죠? 그리고 나무에 열리는 물체를 뭐라고 하죠? 열매. 그리고 우리가 덮는 뚜껑 같은 걸 뭐라고 하죠? 개.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음매, 개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골고루 이렇게 썼고 오늘날도 지금 골고루 이렇게 쓰이고 그렇게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먹다 플러스에 이를 하면 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매개. 음매개면 사실 음매는 소인데.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드립을 이상한 거 쳤네요. 자, 근데 어쨌든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봐요. 꼭 얘하고만 결합해야 돼? 이때는 요거 이렇게 결합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여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어졌게 하니까 여름이 된 거지. 썸머가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바로 과일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일을 의미하게 됐더라. 그래서 프루츠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나는 우리 전국의 여러 가지 고장 중에서 도시 중에서 대전에 살아본 적이 있다. 대전. 있어요, 우리 반? 대전 살아본 친구. 아무도 없어요? 자, 대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밭이라고 우리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왜 이걸 한밭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할 때 이 하다를 하면 명사가 오히려 동사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하다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어? 행동할 행자가 있으니까. 행할 행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 아자로 쓴 하다는 아니었어요. 아래 아자를 쓴 하다가 행할 행이었고요. 이때 하다는 크다, 많다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열매 하는 이는 무슨 뜻일까? 여름 하는 이는 열매가 크다, 열매가 많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미 깊은 물은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미 깊은 물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물은을 잠깐 볼게요. 자, 아까 물은이 이어졌게 돼가지고 물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물가. 미안해. 자, 이것도 준비해본 멘트입니다. 자, 물이 물가. 바로 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볼게요. 오늘날은 물, 워터를 이렇게 할 때 입술은 오물이죠. 우리가 입술 순자 그리고 오물이 그 둥글 원자를 써가지고 원순 모음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근데 옛날에는 물. 지금 어때요? 제 입술이 오물이었어요? 물. 아니죠. 이때는 평평하게 평순 모음이 됐어요. 근데 이 평순 모음이 오늘날은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어. 원순 모음이 아니던 게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용어로 칭할까? 원순 모음화. 구개음이 아닌 건 구개음이 되는 건 구개음화라고 하고 원순 모음이 아닌 건 원순 모음이 되는 건 원순 모음화라고 되는데 예전에 이런 것들도 다 풀 이런 것들도 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직은 바뀌지 않았죠. 물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원순모가 적용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내희 이러 발아래 가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희에서 내 플러스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갑자기 히읗이 튀어와가지고 내희가 돼버렸네. 그럼 내는 뭐가 되지? 히읗, 종성, 체언이 된다. 이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125장 또 보도록 할게요. 125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천세 우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 플러스 의예요. 우 플러스 의인데 갑자기 히읗이 튀어났어. 그럼 우도 뭐가 된다? 히읗 종성 체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도 히읗 종성 체언이 됩니다. 자, 천세 우에 미리 정하신 한수 부계 누인경 해가지고 복륜의 가즈업스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얘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면은 여기에 세 가지의 음운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표기를 보시면 얘는 아래하고 얘는 뭐예요? 반치음이라고 하는 애예요. 근데 얘네들 지금 오늘날 써요, 안 써요? 아래아도 안 쓰고 지금 세모 표시도 우리가 글자에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소실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소실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아래에 있는 방법은 내가 영상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얘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냐면 소실문자니까 초성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묵음으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리으셔도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으셔도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데 밑받침에 올 때는 즈 발음으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가즈 그러니까 이걸 가즈 없으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 여기 보시면은 제일 가에 앉은 친구들 있죠. 가에. 근데 가에 앉은 친구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가장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자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즈에서 그 말이 비롯된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자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다가 하냐면 이게 만약에 노트북이 쫙 했는데 이게 끝이 없으면 가장자리도 없지. 우리 가장자리는 다른 말 끄트머리라고 얘기하고 가즈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알겠죠? 끝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닝금하 알쇼셔라고 되어 있는데 닝금하에 하에다가 동그라미에서 악어 높으면 혹격조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환영아 언제 마치냐 이렇게 한번 해봐요. 환영아 언제 마치냐. 환영아 언제 마치냐. 그거 하란다고 진짜 하냐? 자, 이렇게 괜찮아요. 용기가 있는 우리 친구입니다. 이거 해줘가지고 오히려 수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지민이가. 그런데 자, 만약에 왕 보고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아 언제 맞춰? 빨리 좀 맞춰라. 왕아 꺼져라. 막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능지천창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높여야 되는 사람에게 높임의 합격조사예요. 아가 동격이나 자기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는 높음의 합격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때는 환영 선생님 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쇽쇽쇽 드렸습니다.